만약 서양 문학을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라고 한다면요,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불타는 분노를 노래한 일리아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디세우스의 외로운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아죠. 오늘은 이 고대의 서사시들이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지, 그 영원한 생명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대체 무엇이 한 편의 이야기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까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리는데 왜 유독 이 두 편의 그리스 서사시는 인류의 기억 속에 이렇게 영원히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이야기 그 자체가 가진 거대한 힘에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힘의 근원을 찾아 따나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메로스. 이름만 들어도 서양 문학 전체를 떠받치는 듯한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흔히 눈먼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서양 문학의 새벽을 연 장본인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메로스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서사시들 처음부터 책으로 쓰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음유 시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살아 숨쉬는 노래였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수만 행에 달하는 이 엄청난 서사시를 통째로 외워서 청중 앞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눈으로 보는 시력이 아니라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비범한 기억력이었던 거죠. 어쩌면 눈이 먼 것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더 깊은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호메로스는 단 한 명의 천재 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은 일종의 전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을까요? 이 인용문처럼 학자들은 오랫동안 일리아스가 마치 거대한 강에 여러 지류가 합쳐지듯 수많은 영웅들의 노래가 하나로 엮인 결과물일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진실이 뭐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호메로스라는 이름 아래 흩어져 있던 인류의 지혜와 상상력이 만나 최고의 걸작으로 피어났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서사시 일리아스의 피와 먼지가 자욱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 호메로스가 현미경을 들이댄 곳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한 인간의 가슴 속에서 폭발한 단 하나의 감정,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분노에 대한 집요한 탐구예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년이나 이어진 거대한 트로이 전쟁.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 속에서 호메로스는 딱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되는지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지점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총사령관이 자기 명예나 다름없는 전리품을 빼앗아가자 그는 어린애처럼 삐져서 나 전투 안 해!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빠진 그리스 군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결국 그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그를 대신해 싸우다 싸늘한 주겁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아킬레우스의 슬픔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복수심으로 폭발하고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파괴의 화신이 되어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웅들의 분노와 명예 싸움. 그 끝에 남은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참혹한 결과입니다. 트로이의 여왕 헤쿠바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전쟁의 뒷면에 가려진 힘없는 사람들의 피 맺힌 고통입니다. 영혼의 빛나는 갑옷 뒤에는 누군가의 찢어지는 심장이 있다는 걸 일리아스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자, 일리아스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비극을 노래했다면 이제 그 핏빛 무대에 막이 내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쟁터의 함성이 잦아든 고요한 바다 위에서 이제 한 개인의 외롭고도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은 끝났지만 영웅 오디세우스에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상대는 더 이상 창과 방패를 든 적군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자비한 신들과 흉측한 괴물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상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의 10년 여정은요, 정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장애물로 가득했습니다.
왼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힘이 아닌 지혜로 살아남아야 했고 부하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의 유혹도 이겨내야 했죠. 아름다운 님프 칼립소의 섬에서는 영원한 삶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무려 7년이나 붙잡혀 고뇌하기도 했고요. 뱃사람의 혼을 쏙 빼넣는 세이렌의 노래와 무시무시한 괴물의 위협을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신기한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 대한 거대한 은유인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환상적인 모험의 한가운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죠. 불멸의 여신이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 해도 오디세우스는 늙고 병들어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 이걸 선택합니다. 이 애절한 간절함이야말로 그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단 하나의 이유였던 겁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10년. 그가 사랑하는 고향 이타카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숫자 하나가 그가 겪었을 상실과 고통의 무게를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2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낡아빠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영화로 만들고 분석하는 걸까요? 분노에 찬 아킬레우스와 집을 그리워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서사시들이 시대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드러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가져오는 파멸, 집이란 무엇이고 그걸 잃었을 때의 고통,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맞서는 한 개인의 외로운 투쟁, 그리고 전쟁의 끔찍한 대가까지. 이건 그냥 옛날 그리스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이 호메로스의 영원한 힘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의 노래는 인간의 모든 감정에 공감하는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즉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 희망과 절망의 모든 결을 어루만지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정체성이자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요. 만약 오늘날 우리 문명이 단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어야 한다면 과연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면서 오늘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